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업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제 51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전체적으로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도 인성 교육을 받아왔고, 그 다음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의 애절, 애법, 살아가는 방식을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서 사회적인 그런 인간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보다도 우리 자녀가 보다 나은 인성을 가지고 품성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나보다도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아마 부모로서 다들 느끼고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좀 더 완성된 인간, 인격체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게 아마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기도 할 겁니다. 경제적이든 모든 배움이든 학위든 나보다도 더 나은 그런 위치에서 생을 영위하기를 바라는 게 아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7가지, 첫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건강이겠죠. 우리도 살아보니까 제일 느끼는 게 건강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건강에는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게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정신입니다. 정신. 어떠한 정신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건지 올바른 정신을 가지는 그런 마인드를 얘기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대인관계, 대인관계. 앞으로 이제 성장을 해서 사회에 나오면 대인관계에 대한 그런 조심해야 될 부분, 그리고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친근함,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얘기가 다뤄져야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친구입니다. 참 살면서 귀한 게 정말 친구예요. 정말 이 뜻을 같이 하고 함께하고 마음을 평생 누리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는지 어떻는지 몰라도 정말 그 좋은 친구를 두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경제의 관념입니다. 이 경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리고 그 경제에 대한 지식,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좀 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입니다. 부모, 그리고 자녀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본인의 또 자녀를 놓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하는 게 좋을 건지, 내가 살아보고 부족했던 거,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았다 하든지, 이런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자녀에게 알려줘야죠. 자, 일곱 번째입니다. 자, 세상살이입니다. 세상을 사는 게 저처럼 예를 들어 자녀들이 이제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서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느꼈지만 저도 어렸을 적에 어르신들 하는 얘기를 들으면 아유,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매일 같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나도 이 나이가 되다 보니까 어른들의 그 당시에 했던 얘기들이 일부는, 전부는 아니지만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 경험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자녀들에게 전체적으로 7가지를 전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자녀들에게 7가지의 어떤 틀에서 핵심은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7가지의 어떤 기본 틀은 얘기를 하지만 그 7가지 기본 틀에서 자녀는 본인들의 방식,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걸 어떻게 대신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7가지에 대해서는 시간 이 시간 이후로 세분화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52번째 시간입니다. 자, 자녀에게 들려주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건강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물려주고 싶은 게 첫 번째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도 어린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아침 그리고 뭐 때로는 시간 나는 때마다 야외로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같이 운동장을 뛰기도 하고요. 뭐 축구, 야구, 뭐 배드민턴, 농구,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을 같이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롤러 스케이트, 예, 그런 부분도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고 싶은 얘기는 건강이고, 1시간, 하루에 1시간씩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라 하는 얘기를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저의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얘기일 수도 있고 다 이렇게 각자가 더 자녀를 운동을 시킨 사람도 있고 아예 운동을 시키지 못한 경우에 따라서는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저는 그래도 자녀들을 건강을 위해서 운동은 참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참으로 두 자녀들이 아주 이렇게 건강한 건강을 유지하고 지금껏 큰 병치레는 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뭐 한약을 정제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녀 건강을 위한 보조식품도 섭취를 해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신체를 단련하는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 저는 조금의 편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이렇게 음식을 섭취를 못해서 참으로 저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걸 닮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참 조마조마했어요. 자, 그런데 아이들은 감사하게도 이렇게 편식이나 어떤 그 음식을 가리는 게 거의 없어요. 저보다도 이렇게 음식을 다양하게 다 이렇게 섭취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는데 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음식은 골고루 뭐 이거 고기든 야채든 채소든 과일이든 가리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섭취하는 게 당연히 영양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성장 발육이라든지 인체 조직을 강화시키는 데는 당연히 편식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부분.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음식을 골고루 먹게끔 부모가 이렇게 또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생활의 습관. 뭐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가정에서 이렇게 그런 분위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뭐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친구들하고 카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녁에 잠을 좀
안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신경을 쓰고 주로 이제 보면 지금은 세상이 좀 변화가 되었지만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성장할 때는 아빠들은 거의 뭐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주로 엄마가 어머니가 아이들을 이렇게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이들이 머리가 좀 크다 보면 어머니 얘기를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아빠가 이렇게 나서서 자녀, 특히 남자아이들 경우는 이제 중고등학교를 가면 엄마가 좀 버거워요. 그래서 아빠가 자녀 교육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여를 해주는 게 상당히 좋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활 습관인데 예절 교육도 이때 꼭 시켜야 합니다. 뭐 제 기억으로는 우리 둘째 아이가 뭐 밥상머리 교육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제 집사람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이 배가 고프다고 숟가락을 먼저 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 지난 세월이지만 그때 제가 호되게 혼을 좀 냈어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배가 고플 때는 할아버지 숟가락 드세요, 할머니 숟가락 드세요, 아빠 숟가락 드세요, 엄마 숟가락 드세요, 형 숟가락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애절 교육이 상당히 중요했다. 그래서 생활의 습관도 우리가 부모가 꼭 가르쳐야 되는 애절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오늘 53번째, 53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오늘 얘기, 테마로는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아이들은 정신력이 약해, 어지력이 약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신만 바짝 차려도, 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살아날 수 있다.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정신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경쟁자들이 어지력과 정신력이 그만큼 약하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가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여러 종목에서 경기를 할 때 가장 우수하고 돋보이는 게 그동안 정신력이 뛰어난다. 끈기가 있다. 끝까지 하려는 투지가 있다. 이런 의미로 많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이제 스포츠를 하는 다른 전 세계인들도 정신력에 대한 부분을 집중을 하고 우리보다도 더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어려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집중과 그리고 정신력, 마인드 컨트롤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신력이 필요하다. 정신에 대한 세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반복된 실수는 자칫 하다 보면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행동에 옮겨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선택적 잘못을 하는 경우에는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학폭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제기가 됩니다. 그게 이제 충돌, 순간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바로 그냥 폭력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 그게 자제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실 인간이면 자기가 뭔가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그걸 표출하려고 그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 약자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그건 정말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렇게 실수가 반복된다면 인생에 있어서도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좀 더 심사숙고하고 이제 말로는 한 3번 정도 이렇게 더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현실적으로 순간적인 그런 충동에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심호흡을 하고 한 10초 정도만 좀 참을 수 있는, 자, 그때는 무조건 심호흡을 하라, 심호흡을 하라, 이렇게 간단 명료한 게 하나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과 연습, 반복에 의해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매사에 어떤 충동적인 일이 있을 때는 심호흡을 하라, 이걸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으면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아이들 우월감, 잘난 체, 그러는데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망상,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잘하는 부분에서 칭찬을 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이제 자식이니까 내 새끼는 이쁘잖아요. 고소음도치도 이쁜데, 근데 내 새끼가 정말 이렇게 착각을 할 정도로 너무 오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망상에 빠지게 만드는 게 결국은 과보호, 우리 과잉 부모들의 기대 심리 때문에 자칫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자, 집에서 대우를 받은 게 바깥에 나가서는 똑같은 그런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절제된 어느 정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격려하는 건 좋으나, 너무 오버해서 네가 최고다, 네 뭐든지 네 마음대로 해보라, 이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걸 집에서 잘 교육을 시켜요. 네가 잘났지만 네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네보다 실력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배움의 자세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하고 항상 깨우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1등 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해요. 그런 것보다 편안하게 실력적으로 키워가는 그런 부분을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물론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때는 서로의 어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기 반성부터 한번 해보고 따져봐라. 그리고 다툼보다는 서로가 협의하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이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제공을 해야 돼요. 이게 폭력적으로 자꾸 비춰지고 이러는 부분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부모들이 과보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무조건 나는 이겨야 된다. 말싸움도 이겨야 되고 싸움도 이겨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아이들이 내가 힘을 자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 우리 엄마가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나는 지냐, 그런 힘을 자랑하는 그런 것보다는 약한 자일수록, 친구든 누구든 약한 자일수록 보호하는 네가 정말 훌륭한 부분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 자녀에게 바라는 7가지 중에 두 번째, 정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탑입니다. 자, 오늘 54번째 시간입니다. 자, 자녀에게 바라는 7가지 중에 이번이 이제 3번째 시간이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대인관계. 어차피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처음에 아이들이 대인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친구들과 이렇게 벗대면서 같이 놀이하면서 친해지면서 이렇게 대인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친구가 아닌 이웃, 어떤 가게의 어르신 등등 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테두리가 아닌, 바운더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접촉을 할 수밖에 없죠. 버스를 타면 어떻게 해요? 버스 기사님, 그리고 그 안에 다른 분들, 제가 보지 못했던, 그 아이들이 보지 못했던 생면 부지의 사람들과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대인관계에 대한 부분을 미리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교육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인 건 A죠. A. 정말 이렇게 공동체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만 쳐다보고 자기 새끼만, 새끼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자기 자식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부모의 행동, 습관 때문에 아이도 자칫 대인관계에서 내가 항상 우위를 점유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부분이 공중도덕을 해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어릴 때 이런 대인관계, 공중도덕,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법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크면요, 이 버릇은 고쳐지기가 어렵습니다. 첫째는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아이들은요, 아무리 부모가 뭐 만난 거 좋은 거 물질적으로 잘해준다 그래도 나중에 커서는 오히려 그 불효를 하는 원인은 바로 부모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라. 상대방을 우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자녀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자, 상대를 먼저 존중하고 대접을 해야, 그래야 내가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상대방의 어떤 감정적인 걸 먼저 이렇게 공격을 해서 건들고 하지 말라 말이에요.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게 되면 그 모멸감은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대인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문제를 만들지 말고 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항상 내가 힘이 강하지 않습니다. 특히 잘하는 자녀들은요, 어떤 성장 계기가 되면요, 폭육 성장으로 해서 뭐 키도 힘도 차이가 역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린아이 때 내가 조금 힘이 돼서 그 아이를 괴롭히다 하다가는 나중에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아이들끼리는 뭐 대인관계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멸감을 준다든지 그런 행위는 안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상대에게, 뭐, 이제 대인관계 어릴 때는 모르는데 조금 이렇게 자라면서, 상대에게 나의 약점, 속내를 굳이, 얘기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부모가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야, 뭐, 너의 약점, 우리 집안에 뭐, 이렇게 속속들이 얘기 안 해도 되는 부분을 굳이, 뭐,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줄줄줄줄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뭐, 지금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도 그래요. 이렇게 하면 본인의 사연을 갖다가 아무런 이렇게 뭐 여과도 없이 그냥 줄줄줄줄 막 얘기를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세 한탄처럼. 그런데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뭐 정말 이렇게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끼리는 뭐 예를 들어 서로 정말 그 관계가 지속이 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그 개인적인 얘기는 참 들으면 좋은, 그보다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게 더 많아요. 뭐 내가 도와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구절절히 본인이 살아왔던 과정부터 쪼개서 얘기하는 경우 참 이렇게 듣다 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얘기를 끊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듣기는 하는데 참, 이거는 상대가 오히려, 나에게 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고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절제된 대인관계에 대한 방식, 절대 본인의 속내를 굳이 대인관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외에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하는 부분을 교육이 필요하다 얘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 54번째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회적인 동물, 그리고 뭐 동물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인관계에 대한 그런 틀을 어릴 때 부모님들이 기본적인 이 세 개의 틀은 좀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55번째 얘기입니다.
자, 자식이 자녀에게 바라는 그 7가지, 네 번째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친구. 인생을 살면서 이제 친구, 유년기 시절부터 우리가 성장하면서 친구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친구와 대하고 약속하고 지내는, 중요한 부분 3가지 정도만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자, 물론 어릴 적의 친구는 믿음, 신의가 있어야 한다. 어릴 때는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그런 감정이 없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정을 쌓는 게 친구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장을 해서 친구를 사귀어도 믿음을 가지고 신의를 가지고 그런 정말 마음으로 사귈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친구가 이렇게 어느 시점이 되고 변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같이 만나서 술 먹고 음식 먹고 흥청망청 먹을 때 그때 함께 있어야 되는 게 친구가 아니죠. 정말 힘들고 기쁘고 어떤 희노애락에서 같이 기뻐하고 정말 같이 슬퍼하고 그런 친구가 아마 진정한 친구일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되 신의를 가지고 정말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귀어라. 정말 이 친구가 나에게 정직하고 정말 순수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귈 수 있는 친구니까 그런 친구를 사귀어라. 물론 내가 먼저, 네가 먼저, 그러니까 내 자녀가 친구에게 먼저 베풀라는 얘기도 필요합니다. 자, 2번째, 자, 정말 신의뿐만 아니라 친구는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너도 친구에게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친구는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진짜 거짓 없고 친구에게는 진실한 우정으로 맺어야 한다. 자, 그렇지만 어제 제가 짧게 잠깐 하나 지적을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나의 비밀, 그런 속내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진실을 다해서 사귀되, 쓸데없는, 필요 없는, 얘기했어도 할 필요 없는 얘기는 삼가하라. 예, 진실을 다해서 그 친구와 우정은, 정말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진실, 그게 정말 친구이다. 자, 3번째입니다. 절대, 친구의 흉을 보려고 하지 마라. 친구의 단점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장점, 친구의 좋은 면을 보고 그 면을 배우고 정말 친구가 좀 부족한 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내가 그냥 가면서 서로가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친구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 중에도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보면 판단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른들이 보면 저 친구는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섣불리 어른들의 눈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야, 쟤하고는 거리를 둬. 이런 부분은 좀 웬만하면 부모들이 안 하면 좋겠다. 아이들끼리 성장하면서 서로 맺어갈 수 있도록 이 3가지 신의를 가지고 정직하고 그리고 항상 책임을 가지고 친구의 흉을 보지 않고 함께 좋은 친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하고 친구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얘기해 줄 필요는 있다. 그리고 선을 긋고 부모님 시각에서 부모들의 시각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건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압입니다. 자, 56번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자녀에게 바라는 7가지 중에 5번째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경제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살면서 저도 이렇게 보면 경제에 대한 관념이 좀, 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할 때 우리가 경제의 관념을 그렇게, 머릿속에, 암기하면서 내가 행동하고 이런 분들은 사실 드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경제관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느끼게 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든지, 내가 사업을 하면서 저도 경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제 배워가면서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자녀에게는,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 아이들에게는, 이 얘기는 꼭 해줘야 되겠다. 첫 번째, 저축. 저축은 꼭 해야 한다. 두 번째, 보증이에요. 물론 세상이 이제 요즘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증을 써준다는 것은 거의 드물지만 우리가 한참 사회 활동을 하고 있던 참 친구, 후배 이렇게 보증을 좀 잘 써줄 수밖에 없는 이 거절을 못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이라는 부분은 좀 삼가하라. 이거는 뭐 얘기를 해야 되겠죠. 현대사회는 이거는 철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는 약속. 네, 약속이라는 부분을 잘 친구들과 나눠서 해라. 이제 성장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어떤 자리에서 선뜻 내뱉는 약속,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저축. 많이 공감을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저축 때, 저도 직장 생활 때 뭐 제형 저축이라든지 이자율이 높은 거, 이 급여에서 이렇게 따박 공제가 돼 버리면, 그나마 저축을 하기가 좀 수월했고요. 항상 이렇게 저축을 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저축을 좀 이렇게 가져오지 못했어요. 단기적인, 뭐 이렇게 짧은, 뭐 1년, 3년, 뭐 이런 기간은 저축을 해봤는데, 이 저축을 장기적으로 하면 내가 뭐 집을 언제 산다든지 이런 어떤 장기 계획, 그리고 단기, 중기,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 자, 그건 어떻게 해요? 재테크는 저축과 함께, 절약하는 속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적금, 저축의 통장은 3개 이상은 좀 만들어라 하는 걸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단기, 중기, 장기. 예, 이렇게 저축이 필요하다. 참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단기 저축을 해제하고 하는 방법,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경험입니다. 뭐 조금 전에 얘기했죠. 두 번째는 이제 보증. 요즘은 뭐 신용 이런 보증을 보증보험으로 이렇게 다 대체를 하는데, 그래도 인후 보증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도 좀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은 웬만하면 절대 안 쓰는 게 서로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관계까지 깨져요. 특히 친구도, 후배도 마찬가지고. 예. 이래서 보증은 서로의 관계, 친구 관계를 위해서 부탁도 안 하는 게 좋고요. 보증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게 좋다고 이게 못을 박아요. 그리고 요즘은 보증을 써달라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절대 보증은 서로의 관계를 지속하는데 오히려 더 방해가 된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약속. 사업을 하다 보면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우리 친구 저 직장 어디 어려운데 다니면은 우리 직장이 그냥 부장 자리든 자리를 하나 주고 이사 자리를 주든 내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요. 대부분은 우리 남자들, 여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친한 친구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 사업을 조금 확장하고 이러면 친구를 취업을 시키고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술자리라든지 이런 게 약속을 하게 되고 자꾸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서로가 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약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이렇게 채용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게 마음에 빚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려와서 정말 함께 일을 해서 잘 되면 엄청나게 좋은 일이지만 만에 하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서로가 서로를 등을 돌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구를 내가 사업을 예를 들어요, 잘 진행이 되더라도 좀 신중하게 해라. 먼저 말로 약속을 하는 그, 왜냐면 상대는 기대 심리가 생기는 거거든. 그런 부분은 자제를 해라. 그래서 경제 얘기, 첫 번째 저축, 두 번째 보증, 세 번째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친구와 관계에서 이제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그 제안도 뭐 말로 그냥 우리 모임을 하다 갑자기 던지고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하라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자녀에게 바라는 7가지 중에 다섯 번째 경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업입니다. 자, 오늘 자녀에게 바란다 7가지 중에 테마로 나누자면 이제 여섯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5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는 가족입니다. 자, 가족. 여러분, 아무리 대인관계, 그리고 지인들, 친구들과 잘 지낸다 해도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정이 정말 단단하게 화목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나에게 든든한 응원군이 되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건 무엇보다도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는 사랑을 담뿍 담고 서로 특히 신뢰와 신의를 절대 가족에게서는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요즘 고부간의 갈등 내지는 이게 이제 자녀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 어른들에게 속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식구들, 며느리가 되든 사위가 되든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 새로운 어떤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가족이 형성이 되는데, 자, 그럴 때 내 자녀가 한 사람 더 생긴다는, 진짜 내 자식처럼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야 합니다. 자, 간혹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고부간의 갈등들도 보면 처음에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든 사위가 들어오든 이럴 때는 내가 기력도 있고 상당히 재력이라든지 사회적인 활동을 왕성히 할 때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너무 이제 도를 넘게 되면 나중에 연로해지고 이제 기력이 떨어지게 되면 역으로 며느리에게 이렇게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 조금 안타까웠던 게 처음부터 그냥 사랑과 좀 부족하더라도 내 가족처럼 내 자식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존중과 사랑으로 신뢰로 안고 갔더라면 나중에 그렇게 보복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당하는 부분이 덜 하지 않을까. 그래도 하는 사람은 하겠죠. 하지만 그런 확률이 적지 않을까. 사람인지라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고 존경하고 존중하면 그 신뢰는 깨지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가족에게는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제 나이 또래 계신 분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가사 일을 그렇게 잘 돕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조금씩 이 가사 일을 이제 도우려고 하고 스스로 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사실 잘 하더라고요. 가사 일이든 청소든 설거지든 이런 부분을 참으로 젊은 친구들은 잘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가사 일을 가족들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스스로 도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가사 노동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에요. 그거 정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가사를 서로 분담을 해서 가족 간 그리고 이제 부부 간에도 이렇게 가사 노동을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서 일을 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집안일을 항상 내가 먼저다 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가족 간에 이제 주로 이제 부모가 욕을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막 한다든지 이런 모습, 그리고 또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란 가족 이제 자녀들이 주로 커서도 그게 싫지만 그게 되풀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모습이 자녀들이 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특히 언어, 욕 같은 거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 자란 아이들이요, 부모, 특히 아버지 많이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절대 자녀 앞에서는 정말 욕, 그리고 술 먹는 모습 그런 것도 좀 안 보이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들어가는데 저희들 자랄 때는 집에 아버님이 약주 드시는 그런 모습 참 많이 보고 자라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행동, 그 다음에 언어 이런 걸 참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 간에는 가장 고운말, 서로 이렇게 사랑스러운 존중도, 이게 언어,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비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합입니다. 자, 오늘 자녀에게 바라는 7가지 중에 마지막 58번째 테마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인생입니다. 인생, 우리 자녀가 인생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가 바라는 그런 인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나 혼자 산다면 이것저것 가릴 거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만 인생은 다른 사회, 공동체, 남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그들과 함께 서로의 어떤 순리를 지키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희생한다든지 배려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나도 행복해야지 되겠지만 남을 위한 그런 봉사, 그리고 남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된다. 자, 그래야 나중 마무리에 후회 없는 인생, 일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세상 이게 높낮이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나에게도 고비도 있고 힘든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가짐을 좀 단단하게 가져라. 넘어질 때 있으면 바로 쓰고 오르막이 경사가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도 어떤 강건한 그런 정신력을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정말 도로가 잘 되어 있는 평평한 그런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항상 나의 위치, 본인이 처해 있는 환경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게 안전하게, 항상 평온하게, 평화스럽게 이렇게만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모험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정말 강을, 바다를 가로지르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정신력, 역경을 이겨내려는 그런 정신력,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는 걸 항상 주지를 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욕을 웬만하면 하지 마. 결국은 그 사람도 나를 험담하고 욕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욕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비참해지는, 항상 남 잘 되기를 싫어하고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로는 순간적으로 잘 거짓이든 어떤 험담을 해서 잘 살 수는 있지만 마지막은 항상 좋지 않더라는 게 우리 살아왔던 우리의 경험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정리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선을 다하라. 매사에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서 정말 네가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열정을 다해서 거기다 힘을 실어라. 이런 얘기를 전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지만 7가지. 첫 번째는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 정신력, 그리고 세 번째 대인관계, 네 번째 친구, 다섯 번째 경제, 그리고 여섯 번째 가족, 그리고 일곱 번째 인생을 잘 설계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매사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간 앞에 8편이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7가지 형태, 그리고 소개 방송이 첫 번째 방송으로 진행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총정리를 하는 의미. 자,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기대 심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100% 자녀 교육을 완벽하게 시켜낼 그런 부모는 극히 드물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하고, 금전적이든 물질적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나보다도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육아에 대한 부분은 하면 할수록 어려운 부분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부모의 욕심이 자꾸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아이들은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어깨 짐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정말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퇴보되는 이런 경우도 있다. 그건 우리가 알다시피 아동기나 소녀기에는 부모가 거의 중추적으로 아이의 성장, 그 다음에 교육, 애정, 인격, 품격, 여러 가지 등등을 다 이렇게 함께 하지만 실질적인 주된 행위는 부모로 인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이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조금 빨라지긴 빨라졌어요. 요즘은 중학생 정도가 되면 그래도 이제 자의식을 하면서 자의식을 느끼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부모의 틈에서 이렇게 벗어나려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죠. 저의 경우도 이제 자녀들이 거의 중학생 정도가 되니까 거의 부모와 이렇게 같이 있기보다는 친구들, 그리고 바깥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걸 더 선호하고 즐거워하고 걔들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부모 노릇하기 힘들다. 그거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되고 아마 각자 부모님들의 개인의 차이들이 다 있겠지만 저 역시도 뭐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뭐 힘들다기보다는 그래도 겪어야 되는 부분을 겪고요. 그 다음에 남들이 또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극히 드물게 경험하는 그 부모로서의 또 책임 그리고 겪어야 되는 부분도 겪었죠. 그러면서 참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오히려 성장을 하고 나니까 더 이렇게 자기 책임감이 더 강해지고 성실해지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대견하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괜히 부모가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 바운더리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그 털만 부모가 잡아주고 옆에서 이제 세워주고 뭐 요즘 아이들 넘어져도 이제 부모들이 자립심이라든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렇게 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랬어요. 넘어지면 본인 스스로 일어나기를 기다렸어요. 그게 뭐 큰 거냐 작은 거냐 누가 가르치고 한 건 아니었죠. 저는 근데 자녀 육아 교육을 그런 마인드로 좀 했던 거는 맞습니다. 스스로 일어나게 기다렸고 이제 일어났을 때 본인이 이제 부모를 보고 자기가 이렇게 표정을 지을 때 그때 내 박수를 치고 정말 잘했다. 그런 칭찬을 해주면서 이제 아이가 넘어지면 스스로 본인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다든지 이럴 때는 뭐 다른 거 그때는 없잖아요. 빨간 약 그거 이렇게 발라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그 아이가 오히려 더 자신감을 얻고 뭐 그런 정도 넘어져도 부모의 눈치를 안 보고 스스로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이게 뭐 훈련은 아니지만 아이가 어떤 그런 역경이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모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는 그런 훈련을 통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꼭 칭찬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잘했다 그렇게 해주니까 오히려 아이가 더 강인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는 모습들을 가장 기초적이지만 느낄 수가 있었던 그 기억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을 부모가 바라는 그런 시간을 진행하면서 많은 추억과 기억들도 떠올랐지만 자식 교육은 참 진짜 힘든 것 같아요. 힘든 것 같고 무엇보다도 부모들의 가장 기본 심리는 나보다 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저보다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운동도 잘했으면 좋겠고 뭐 등등등 사회적인 지위도 돈도 나보다 더 많이 벌고 잘 살아가고 더 건강하고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욕심이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알아서 본인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 테두리만 잡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59번째 시간은 이 총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부모의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타압입니다. 자, 오늘 60번째 시간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7가지 중에 이제 총 결산을 하는 마지막 시간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무래도 유아기입니다. 유아기, 그죠? 유아기부터 이제 우리 아동기, 소년기, 여기까지가 우리 부모가 중추적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청소년기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도권을 자녀가 쥐고 가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교육이 부모가 바라는 교육들이 진행이 되는 수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동기, 소년기에 우리 부모가 뭘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정립은 되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위해서 어제 저녁에 저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나름 좀 정리를 했던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동기에 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뭘까 하고 저는 제 경험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아동기에 제가 가장 지금 느끼는 건 첫 번째요. 아이들의 재능을 부모가 이렇게 좀 발견을 하면 좋겠다. 이거는 순서가 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아이가 아동기 때 그러니까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부모가 어떻게 캐치를 하느냐, 그게 상당히 아이 인생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관심 깊게 봐야 되겠다. 두 번째, 아이의 이제 발육 성장. 이건 뭐 관심들이 많죠. 아이들의 성장 키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체형, 아이가 뭐 예를 들어 다리가 오다리다 그러면 어릴 때 빠르게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부모가 아이들의 발육 성장을 그리고 체형이나 그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성 교육. 이건 정말 아이 때, 아동기에 다 갖춰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격 형성이에요. 인격 형성, 인성이라든지 인격 형성, 그런 부분도 아동기가 가장 중요하다. 자, 다섯 번째, 애절입니다. 애절. 애절은 이거요. 뭐, 나만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를 배려하고 위에 어른들에게 하는 행위.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정말 교육을 잘 어릴 때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이 나이 때 뭐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요. 이때 잘 교육시키면 자연스럽게 존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자아개발. 이 아이에게 어떤 내가 무리하게 뭘 자꾸 요구하기보다 이 친구가 내 아이가 뭘 하면서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공감대, 자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아이에게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사회성이에요. 외식을 한다든지 어디 갔을 때 공중도덕을 지킬 수 있고 함께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또래 아이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반려견들, 이런, 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뿐만 아니라 이제 반려견, 그리고, 그 비슷한 또래와 인사하고 서로 잘 지내는 이런 사회성, 그리고 이제 공중도덕도 부모가 함께 지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덟 번째, 품성이에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겹쳐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이가, 정말 먼저 이렇게 배려하고 누군가 바깥에서 뵙는 어른들에게도 존댓말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이런 거 어떤 품격, 품성이 그때 지켜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아홉 번째 가족. 뭐 다들 이렇게 좋지만 가족에 대한 어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등등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가족이란 어떤 끈끈한 그런 정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부분. 자, 열 번째입니다. 이거 편식이에요. 어릴 때 이 음식을 가려 먹는 거, 뭐 한쪽만 좋아하는 이런 부분을 바꿔줄 수 있는 게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안 먹는다 해서 무조건 이렇게 안 주는 게 아니고, 그래도 편식하지 않도록 이렇게 섞어서 해서 꼭 편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소년기, 이제 아동기에서 더 중요한 이제 소년기로 넘어옵니다. 아동기에서 이렇게 잘 이게 축적이 되면 소년기에서는 삶이 이렇게 편할 겁니다. 좀, 바로
넘어와서 행동하기가 참 편할 겁니다. 소년기에는 특별히 우리가 또 부모로서 신경 써야 될 게 체격, 체력입니다. 그래서 성장에 대한, 성장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본인이 관심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성장에 대한 그런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A라는, 이제 어릴 때는 아동계는 못 모르고 나오지만 이제 소년기에서는요, 이거를 좀 강하게 주장을 해줘야 돼. 이건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돼. 라든지 이런 A범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조금씩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세 번째 연계로 사회성이에요. 네가 이런 어떤 잘못된 이런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으로 이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제 물론 촉법 소년을 촉법이 아니래도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 범죄에 대한 부분의 기준점을 정확히 얘기해 주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친구예요. 친구를 이제는 집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교제가 되고 이제 유대가 될 겁니다. 그 친구에 대한 부분도 유심히 좀 잘 하고 너무 개입은 할 필요는 없죠. 지들끼리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친구를 누가 가장 친한 친구인지 그런 정도는 좀 알고 하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이 시기부터 이제 본인의 장래 희망, 꿈의 정립이 조금씩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부모의 어떤 어드바이스, 조언도 이렇게 주고, 내가 먼저 얘기하기보다 그 아이의 꿈을, 뭐 택도 아니야, 뭐 아빠 나는 뭐 자동차 엔지니어링이 되겠어, 뭐 인테리어 할래, 뭐 이런 거 하면 무조건 막 그거 안 돼. 부모의 욕심 생각을 얘기하기보다 그 아이가 요구하는 걸 먼저 잘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기도 하지만 그 속엔 본인이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나는 대통령 할래, 나는 가수 할래, 아야, 나 그게 돼,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보자. 하고, 꿈의 정립을, 어차피 꿈이라는 건 청년기에 가면 본인이, 지금 대한민국 교육상으로는 대학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본인의 성적 순에 따라서 그 꿈이 이제 좀 구체화가 되기 때문에 너무 소년기에서 이렇게, 그렇게, 무 자르듯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때의 이제 여섯 번째, 매체는, 음악, 악기를 다루든지 운동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든지 본인의 특기를 한 가지씩 가져갈 수 있도록 그걸, 부모님이 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예요. 이 시기에서 이제 옷을 입고 이제 하는 부분. 이것도, 제 기준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조금씩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나라는 존재를 이제 본인 인지를 하고, 이왕이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물론, 이 시기에는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드바이스를 하고, 이렇게 의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청결. 여러 가지 헤어든 뭐든, 몸에 대한 청결, 이런 부분도 좀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좀 알려주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요. 이 놀이. 본인이 요즘 아이들이 놀이 한다면 컴퓨터 게임이나 이게 거의 10중 8구예요. 10중 8구예요. 하지만 그 놀이 중에도 종교단체에서 하는 그 놀이들은 아무튼 민속, 국악을 듣는다, 클래식을 듣는다, 어떤 놀이든 본인이 좀 놀이를 할 수 있는 부분. 근데 너무 오락적인, 학락적인 그런 놀이가 아닌 부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열 번째, 이제 대화예요. 대화. 이 대화 속에는 저는 이제 가족 여행이나, 여행을 이제 부모와 함께 야외로 나가서, 캠핑을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콘도를 통해서 가족과 1박 2일이든 2박 3일 해외여행도 좋고요. 이 시기에 부모와 다녔던 그 여행이나 좀 나가서 이렇게 느껴봤던 게 기억이 오래오래 가더라니까요. 저도 그랬고, 우리 아이하고도 대화를 나눠보면 어린 시절에 다녔던 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너무 어릴 때 말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본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집에서 대화하는 것도 좋은데 야외에서 나가서 아니 해외에 나가서 많은 걸 보고 크게 보고 해서 그렇게 나눴던 대화가 그 아이 장래의 미래 또는 추억으로 부모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더라는 그 경험입니다. 자, 오늘 이제 60번째 시간에 아동기, 소년기 우리 부모가 바라는 것도 참 많지만 부모가 또 해야 될 역할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환경에서 내 경제 능력에서 노력을 할 뿐이지 뭐 안 되는 걸 억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저와 했던 이 시간에 나누었던 그 얘기를 조금씩 여러분 편리하게 여러분 상황에 맞게 정립해서 조금씩 이렇게 작은 거지만 조금처럼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